한국어 대화를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문해력 향상용 한자 공부의 왕도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로 쾌, 기분 좋다 그런 의미의 한자죠. 쾌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쾌자는 수직선을 하나를 긋고 양쪽에 점을 찍습니다. 이거는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관련된 무슨 글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기역자를 쓰고 수평으로 하나를 긋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인자를 이렇게 써주게 되겠습니다. 하면 기분 좋다라고 하는 쾌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이 빨리 해결이 되면 기분이 좋죠. 해서 이게 빠르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힘이 좋다 그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기분 좋게 치열업 할 수 있는 어떤 일들과 관련돼서 쾌자가 쓰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볼까요? 수직으로 내려긋고 양쪽에 이렇게 점을 2개를 찍어서 언뜻 볼 때는 소자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소자가 아니고 마음 심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기역자처럼 쓰고 수평을 긋고 그 다음에 사람인자 이렇게 써주면 쾌자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꼭 이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함께 써주시고 한자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끄트머리가 삐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뭉툭하게 끝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뜻은 통합니다. 뭐 이렇게 뭉툭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삐친다 해서 뭐 뜻이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도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삐치지 말고 그냥 내려긋은 다음에 양쪽에 점을 찍어 주시고 요 점을 찍을 때도 이쪽은 조금 이렇게 약간 길게 그러나 이건 짧게 점 찍듯이 찍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야 이 점 찍듯이 해야 이쪽에 있는 글씨가 방해를 안 받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다 할 때에 쾌가 되겠습니다. 쾌활하다.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유쾌한 그러한 걸 우리가 쾌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쾌차하다. 이거는 질병에서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쾌변, 대변. 우리가 한글에서는 변을 소변도 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한자어에서는 이 변 그러면 대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쾌변 그러면 대변을 아주 기분 좋게 보는 바나나처럼 아주 굵고 색깔도 좋고 끊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쭉 나오는 그것도 굵기가 굵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을 보는데 뭐 힘을 준다든지 이러지 않고 기분 좋게 딱 한 번에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쾌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쾌속 그러면 급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을 하면 안 되겠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 속도가 난다 이러면 쾌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흔쾌히 뭐뭐를 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슴없이 지체 없이 무슨 부탁을 했더니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좋아 해줄게 라고 하는 이런 걸로 흔쾌히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쾌하다 이건 아주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뜻이고 쾌감
무엇인가를 했을 때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받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홈런을 쳤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쾌거는 큰 일을 이룬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금메달을 땄다 이런 걸. 쾌락, 이건 이제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이 쾌락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이 쾌락 자체가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 일반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쾌남, 이건 아주 터프한 남자, 그리고 음, 아주 깔끔한 남자, 이러한 사람을 쾌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쿠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꼭 도시적인 차도남 그런 의미의 도시적인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청바지를 입고 가죽 벨트를 하고 우통을 벗어 던진 상태에서 한 번에 도끼로 딱 장작을 쪼개는 듯한 그런 데서 오는 남성미, 이런 거를 우리가 쾌남,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문자는 타자인데요. 어, 다르다라는 뜻이고 또 낯설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비춰주고 밑으로 쭉 내려 그으면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야자를 쓰게 되죠. 그러면 다르다라는 의미의 타자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삐침이 되죠. 이렇게 끄트머리가, 요거를 다르다 또는 낯설다, 그런 의미의 다시 쓰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은 저하고 함께 써주세요. 글씨를 예쁘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자를 공부하는 거지 서예 학습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뭐 남들이 몰라볼 정도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순서에 맞춰서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삐침이 있는 거고 여기도 삐침이 있는 거죠. 해서 다르다 또는 낯설다, 그런 의미의 타자가 되겠습니다. 타인, 남을 뜻하는 거죠.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을 타인이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부인이라든지 또는 아버지라든지, 이것도 나를 중심으로 할 때는 타인이죠. 가족도 타인인 겁니다. 타국은 다른 나라, foreign country를 얘기하는 거죠. 타향은 내 고향을 제의한,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고향이 예산이거든요. 예산이면 예산군이죠. 그러면은 예산군은 또 충청남도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은 내 고향은 충청남도야. 또는 충청남도뿐만이 아니고 충청북도, 다른 데하고는 달리 충청도는 북도가 서쪽에 있죠. 북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충청남북도를 다 합쳐서 나 고향은 충청도야, 해시우 동네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해서 타향은 이 범위가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감안하고 내가 태어난 지역 이의 다른 지역을 타향이라고 한다. 타지하고 타향은 사실상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물론 모든 말이 이렇게 모양새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뉘앙스도 다른 게 있죠. 그러나 크게 별 거부감 없이 같은 말로 쓸 수 있다.
이제 통상 타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 타지라고 하는 것은 살러 다른 지역으로 갔다든지 또는 무슨 사업을 하러 갔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주로 타지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타지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타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곳이라는 뜻을 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가수정은 암술과 수술이 있죠. 식물이, 암술과 수술은 꽃 하나에 있잖아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꽃잎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암술이 이렇게 있고, 요게 그다음에 수술이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가수정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자기 꽃 이외에 다른 꽃에서 온 꽃가루와 수정을 하는 걸 우리가 타가수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계하다라고 하는 건 요 계가 어떤 경계선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벗어났다, 그 얘기는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타관 역시 타향, 타지, 타처, 타관이 다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관은 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때 타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타동사는 자동사의 반대죠.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한다. 타산지석은 내 일은 아니지만 남의 일을 보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교훈을 얻는다라고 할 때 교훈이라는 의미로 타산지석이 쓰인다. 남의 산에 있는 돌이란 뜻이죠. 파자를 보겠습니다. 깨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깨뜨리다 해서 여기에 돌석자가 이렇게 있고요. 돌이라는 의미, 돌멩이라는 의미의 돌석자가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요게 약간 이렇게 경사짓게 내려 긋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삐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긋고 수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우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면 깨뜨리다 할 때 파자가 됩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석자를 쓰고, 그 다음에 삐치듯이 내려 긋고 수직으로 내려 긋고, 그 다음에 우자를 이렇게 써주면 파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죠. 돌을 깨뜨리다, 그런 의미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뜨릴 파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자인데요. 파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괴하다, 무엇인가를 깨뜨려 조각내다, 그런 뜻입니다. 돌파, 이거는 방어벽을 깨뜨리고 치고 들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파편은 깨져서 조각난 그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국은 일의 종결,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격은 격식에 어긋났다 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룰이 어겨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근데 이 파격은 상대적으로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획기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 이럴 때 파격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쇄는 예를 들어서 개인 신상 명세라든지 이런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어, 만약에 문서가 있다. 그것이 어, 보존 기간이 끝나면 그냥 쓰레기장으로 또는 재활용용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어 붙이지 못할 정도로 잘게 어, 썰어서 내버리죠. 그걸 파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멸은 쫄딱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파기는 깨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파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상적으로 파기하다 그러면은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버렸다. 어떤 안건을 제시를 했는데 논의를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건을 부결시킨다든지 또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요 슬래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같은 한자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유지로 판결을 했는데 2심 또는 상고심, 3심이 상고심이죠. 2심이 항소심이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원심 또는 자기 만약에 상고심이라면 항소심에서 한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결정한 또는 심판 판결한 것을 잘못됐다. 법 적용이 잘못됐다라든지 이래서 다시 심리를 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을 파기라고 얘기를 한다. 파렴치라고는 염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후안무치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파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쇄는 같은 이 파쇄도 종이에 대한 거고 파본도 종이에 대한 거죠. 파쇄는 서류를 잘게 쪼개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는 것을 파쇄라고 하고 파본이라는 것은 원래는 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뭐 장이 하나 빠졌다든지 이런 것을 파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본이라고 쓸 수는 없지만 실제 뭐 파본이라고 써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폐가 일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본이라는 말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파본은 책이 낱장이 떨어졌다든지 해서 문제가 정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파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한자어를 봤는데요. 이것이 한글 또 한국어 대화를 이해하고 오해를 없애는데 서로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